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온라인 예매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외버스 터미널은 일부 노선을 온라인으로 예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터미널 측은 최소한의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용객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하루 26개 노선에 200대 넘는 시외버스가 오가는 대전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 온라인 시외버스 예매 앱으로 예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차량마다 수십 자리가 남아있는데 예약 불가 표시가 떠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서 군산으로 가는 버스는 하루 5대가 있지만 오직 현장에서만 표를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터미널은 아예 온라인 예매를 막아두고 현장 예매만 가능한 노선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때문에 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이용객이 무작정 터미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제가 타려고 왔는데 자리가 다 없거나 그래서 시간을 놓치거나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제일 불편하겠죠. 여러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지역별 터미널이 버스 좌석의 예매 방법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 좌석을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시골보다는 도심, 경유지보다는 출발지 터미널에서 좌석을 선점하게 돼 영세한 터미널 입장에서는 태울 수 있는 승객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한 터미널일수록 현장 예매로 최소한의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표 수익 감소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책화로 좀 추진해 준다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표 수익 감소분을 어쨌든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좌석을 다 열어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터미널에 적자가 쌓여 수익과 직결된 예매 방법을 두고 터미널 운영자 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관행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총리 직속인 금융, 개인정보보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세종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국무총리실이 세종에 있는 만큼 총리 직속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당연한 이치라며 서울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함께 내려와야 한다며 감시 대상 기관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세종에 있어 업무 효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유성복합터미널이 드디어 올해 착공합니다. 내년 말에 문을 열 예정인데 번번이 민간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공영 개발로 돌아선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4차례나 민간 개발이 무산되면서 결국 공영 개발로 변경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지난달 기본 설계를 마친 대전시는 나무 구조의 처마를 활용한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안에 터미널 건립 공사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 계획입니다. 터미널에는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데 전체 사업비 3,455억 원 가운데 터미널 건립 비용 465억 원은 전액 시비를 투입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반영된 예산은 기본 실시 설계비 8억 9천만 원뿐이라 당장 토지와 건축비 등 45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비는 내년에 잡혀야 될 것이고 아니면 건축비의 일부를 금년에도 추경이라든지 또 여기에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시는 올해 공사 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20억 원 미만이라서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터미널 건립은 시민 수건 사업이라 우선순위가 높고 기반 시설이라 채권 발행도 가능해 재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자신했습니다. 여기에 3천억 원 가까운 민자와 공공기관 투자 유치도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 내년 말 완전한 형태의 터미널 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터미널 등 환승시설 부지가 애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면서 벌써부터 인근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전국적 지역화폐 선도 지역 가운데 한 곳, 바로 부여군입니다. 인구보다 지역화폐 가입자 수가 더 많고 전국 최고 수준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을 연 6천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여군의 한 전통시장. 점포마다 지역 화폐인 굿드레페이 결제용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5년 전 처음 도입한 굿드레페이 가입자 수는 현재 7만여 명. 부여 군민 6만여 명보다 10,000명 더 많고 가맹점 수도 3,400여 곳에 달합니다. 시행 초기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꾸준히 10%가량 인센티브를 준 덕분입니다. 물가도 이제 상승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상승은 많지 또 주니까 주니까 이제 도움이 되죠. 또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카드 수수료 제로, 가맹점 간 재사용 등 다른 지자체에 없는 새로운 방식도 성공 비결입니다. 무슨 물건을 살 때 다른 옆 가게에 가서 구매를 할 때도 굿드레페이를 사용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등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온 굿드레페이가 최근 행정안전부 공모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11억 4천, 군비 7억 6천만 원을 합쳐 하반기부터는 지역 화폐를 통한 직거래 플랫폼과 배달에도 나섭니다. 또 3번 구매에 한 번씩의 5% 캐시백 제공 등 흥미로운 마케팅도 벌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연 4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해 가입자 수를 40만 명으로 늘리고 연간 사용액도 현재 1,000억 원 수준에서 6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굿드레페이만 잘 사용해도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를 700 내지 800개를 기업 유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여 지역 경제에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이를 위해 부여군은 오는 7월 개막하는 연꽃축제 등 백제 관광과 연계한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을 부결해 논란인 가운데 지역 의대 5곳은 학칙 개정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대는 내년 의대 정원을 15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난달 의대 정원을 결정하면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만큼 다음 달 학무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건양대와 순천향대도 교내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고 을지대와 단국대는 학칙 개정을 마쳤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이 부결되자 대학에서 재심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에서는 유성 온천 문화축제가 열려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세종에서는 수천 개의 낙화봉에서 불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낙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기간 변덕스러운 날씨가 관건입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한약재를 섞은 40도 안팎의 따뜻한 온천수에 시민들이 발을 담그며 휴식을 취합니다. 쉼터인 동시에 피로를 회복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조격 체험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3년 됐습니다. 내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좋죠. 온천로 양쪽에 펼쳐진 조격장을 중심으로 봄꽃 전시회와 함께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된 유성 온천 문화축제가 사흘간 열립니다. 사계절을 테마로 한 부스에서는 가족, 친구들과 무료로 스냅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온천수를 이용한 거리 퍼레이드와 DJ 파티, 물총 스플래시는 참가자를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온천 축제의 백미입니다. 친구들과 뜨거운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유성 온천수로 물총 싸움 하니까 조금 더 피부가 좋아진 것 같네요. 축제 기간에는 최대 5만 원의 숙박비와 유성 온천탕 입역권 할인도 지원되는 등 다시 오고 싶은 유성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유성의 다양성을 올해는 좀 더 특징적으로 좀 표현해주자. 그래서 유성에 있는 대학들이 같이 참여하고 연구소들이 같이 참여하고 유성을 상징할 수 있는 요소들을 거리 퍼레이드에 넣고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 낙화법을 모티브로 한 낙화축제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재앙 소멸의 의미를 담은 낙화법의 원형을 살려 수십 그루의 나무에 5,000개 낙화봉을 설치해 2시간 동안
불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올봄 잦은 비와 이상 고온으로 봄꽃 축제가 차질을 빚었는데 낙화 축제 역시 당일 예보돼 있는 비가 일찍 시작되면 수년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대전시 용문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공사 자재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 상태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지게차에 실려있던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재를 고정한 끈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책임자의 과실,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원 전 세종시 의회 의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상 전 의장 측은 피해자를 포옹한 뒤 악수하려고 손을 내린 것이라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추행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의회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한 뒤 남성 의원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세종보 제가동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보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거리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오늘 오전 세종보 상류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서 거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이르면 이달 중 보가 재가동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세종보 상류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제20대 총장인 김정겸 총장이 오늘 교내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강한 대학이라는 충남대 비전 2040을 선포했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교육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 다른 기관과의 융합과 캠퍼스 특성화 전략을 발판으로 충남대를 세계 중심이 되는 명문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됐지만 지역 교사들은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권 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3.1%에 그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60.7%였고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8%에 머물렀습니다. 충남 교사노조는 교권 회복 4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이 지원돼야 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 불당동 일대 시민체육공원 부지 개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 자격과 관련해 법제처가 법령 해석 요청을 반려했다며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시관리 계획 등을 변경해 체육공원 조성 사업 준공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민체육공원 부지 개발 문제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인증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59개 사업을 세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서천군도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등을 만들겠다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선포했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교통과 주거, 여가 등 8개 영역, 84개 항목을 충족해야 하는데 52개 국가, 1,500여 개 도시가 가입 중입니다. 호남 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이 지난 2017년에 이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3,697억 원을 투입해 경부고속도로 회덕 JC에서 서대전 JC까지 18.6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오는 2033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7년 현 사업 구간의 절반가량만 확장하는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에서 탈락했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하루 평균 2만 5천 대가량 통행량이 늘었다며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이 황새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 예산군은 올해 전국적으로 황새 55마리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황새 번식 모니터링 결과 전국적으로 22쌍이 짝짓기와 산란을 했고 이 가운데 16쌍이 부화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12마리가 많은 황새 55마리가 태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예산에 35마리, 서산 5마리, 고창과 태안, 아산 등에서도 새끼 황새가 태어났습니다. 세종시가 세종대왕 탄신일이자 스승의 날인 오는 15일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일원에서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는 한글 문화수도로서의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에게 한글 문화의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